게스트 나는 몸신이다. 나는 몸신이다. 우리 몸신의 식구입니다. 이분은 어떤 주제에도 만능인 게스트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박희순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나는 몸신이다. 계절 고정이죠. 네네네. 개고 박희순입니다. 네, 네. 분기별로. 네네.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겨울이니까 또 나왔습니다. 항상 어딘가가 조금 아프고 네. 안 좋고 뭐 그런 때만 되면. 작가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고 섭외했어요. 그냥 오라고. 아플 것 같다. 당연히 볼 것이다. 네. 자, 오늘도 박희순 씨와 함께하는 나는 몸신이다. 또 어떤 이야기로 나누게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오늘 몸신 주치의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네,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심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활 트레이너 이중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신경외과 선생님과 트레이너 쌤이 함께 나오신 일은 참 드문데 오늘 어떤 주제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늘 쑤시고 아픈 목, 어깨, 허리, 팔꿈치, 손목 등에 통증이 생기면 늘 그렇겠거니 넘기는 분들 많으시죠? 별거 아니겠거니 방치하는 통증이 여러분의 신경을 손상시켜서 이 통증을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을 방치하다 이 통증이 생기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뒤늦게 통증 원인을 치료해도 손상된 신경 때문에 반영구적 법으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영구적? 저는 원래 겁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 겁 오늘 많아요. 겁 많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겁이 많이 나는데 그 통증이 뭔지 좀 밝히고 어떠하죠? 그래요. 너무 무섭다. 네. 그렇죠. 통증 반길 분은 아무도 안 계실 텐데 오늘 네. 이거 통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무엇일지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하시죠.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 함께할 주제는요. 방치하면 신경이 망가진다. 악소리 나는 만성 통증입니다. 네. 요즘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근데 혹시 통증이 너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아픈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있죠. 저는 예전에 발목을 한번 삐었었는데 치료 거기가? 다 하고 그 완치가 됐거든요. 근데도 가끔씩 여기가 옥신거려요. 한번 그러면 다친 이런 거 데가? 만성 통증 아니에요? 그게 만성이네. 그쵸? 네, 비올 때가 욱신하죠. 맞아. 그래요. 저도 사실은 목하고 어깨가 굉장히 안 좋으면서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두꺼워지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근데 주기적으로 조금 뭐 신경 쓰고 뭐 책 보고 이러면 여기가 아파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지는. 이거를, 넘기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미 신경이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예. 만성 통증은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아픈 기간만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손상돼서 통증이 만성적으로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손상된 신경이 아예 망가져서 계속 통증이 생기는 건데요. 오늘 이 신경 손상으로 오는 만성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참 이게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지하게 신경 쓰이네요, 제가. 라임이네요. 래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야기하고 놀랐어요. 네. 그런데 말이죠. 그 옆에 이중용 몸식께서는 왜 같이 나오셨는지 이게 또한 궁금하네요. 네. 네. 저는 오늘 그런 만성 통증의 고리를 끊어주고자 나왔습니다. 오호. 우리가 가장 많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어깨 그리고 허리인데요. 이 두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든 통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허리 운동 한 가지
어깨 운동 한 가지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뭐든 상관없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만성 통증이셨는데 이 운동을 해서 조금 나아졌다. 이런 본보기를 저희가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믿음이 가죠. 그래서 네. 실제로 저희에 앞서서 하루 며칠 전에 운동을 시작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인사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마포에 사는 53세 배현상입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으셨어요? 지금 아주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왼쪽 어깨가 좀 많이 좀, 안 좋았었죠. 어떻게? 1년 넘게 이 어깨 증상으로 좀 고생을 하다가 네. 진단을 오십견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고 예, 어깨 뭐 건초염이다, 뭐 어깨 심줄염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깨 아프면 원래 팔이 안 올라가지 않나요? 예, 90도 이상 팔이 이제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케이스. 오른쪽은 편안한데. 예, 오른쪽은 건강한데 왼쪽이 안 돼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생각으로 임신 선생님을 만나서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표정이 밝으시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뵈서는 뭐 동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운동 하셨고, 그래서 지금 시작한 지 며칠 되셨다고요? 5일째. 5일째. 예. 5일째 오셨는데.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데. 아니, 네. 5일이면 효과가 나나요? 5일째라고 하면은 저희보다 5일 전에 이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운동을 하시기 전에 어떠셨는지 또 운동하는 과정 한번 먼저 보시죠. 심각하시네. 심각하시네. 이게 올라가지가 않는구나. 어머나. 저기서 스톱이야. 이게 올라가지가 않는구나. 어머나. 저기서 스톱이야. 한쪽이. 이건 뭐. 진짜. 넌 저건 되지. 여기가 당기면서 안 만져주면 좀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천천히 갈 수 있으면 왼손에 맞춰서 같이 멈추면 돼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먹 쥐고, 잼잼? 주먹 쥐고, 잼잼? 뭡니까? 동작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어떠세요? 하실 때? 엄청 힘든데 이게 풀어지는 느낌이 좀 있다네. 이게 풀어지는 느낌이 좀 있다네. 어? 하자마자? 주세요. 해서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팔꿈치가 올라올 수 있게 해주시네. 다섯, 여섯. 이거 셋째 날. 진짜 어려워 보이지 않아? 올라간다. 에이 설마. 올라간다. 에이 설마. 아이 또 다 안 보여주는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게 운동으로 보이질 않고 맞아요. 율동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되게 독특한 동작도 아니고 저렇게 쉬운 거였으면 다 아무도 통증 없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시간도 엄청 짧아. 예. 저 정도로 해서 5일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변화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네. 해야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나란히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팔 들어서. 네. 일단. 자, 그러면 옆으로 나란히 해보겠습니다. 옆으로 팔 들어서. 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앞으로 나란히 해볼까요? 거의 계속 쭉 갑니다. 올라갑니다. 무리하진 마시고. 와. 신기하다, 신기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네. 5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전혀
못했죠. 근데 그 참 주무시는 건 어떠셨어요? 지금 통증 때문에 예전엔 잠을 잘 못 잤는데 특히 옆으로 돌아눕거나 이게 굉장히 불편했는데 예.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입니다. 예. 5일 만에 이렇게 편안해지셨다니까 저희도 정말 반갑고 또 어떤 동작일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작이 너무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깨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어깨 힘들어하지 않아? 너무 아파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온몸이 운동이 돼요. 온몸이. 자, 방치하면 신경이 망가진다, 악소리 나는 만성 통증 이야기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 신경이 손상되고 망가진다는 게 뭐 이렇게 대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는지가 궁금해요. 말 그대로요. 신경이 눌리거나 붓기도 하고 계속 아프다고 느끼는 상태인데요. 실제 신경은 육안으로 보이는 존재로 이게 전선 다발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두꺼운 신경은 좌골신경인데요. 허리에서부터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이 가장 굵은 곳은 두께가 거의 한 2cm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신경이 이렇게 좀 잘 눌리나요? 어때요? 네, 우리의 신경은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하체의 경우에 좌골신경을 보면요. 네, 좌골신경은 허리 부위의 등골신경에서 시작하여 다리로 내려가는데 이때 디스크에 의하여 눌릴 수가 있고 척추를 빠져나오는 구멍인 추간공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눌리면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척추를 나와서 근육을 지나가면서도 눌릴 수 있는데 엉덩이를 지나갈 때 허벅지에 햄스트링이나 종아리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도 또 근육에 눌리거나 유착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딘가에서 하나라도 눌리고 하게 되면 다양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잠깐 눌리는 거는 괜찮습니다. 계속 눌린 상태로 통증이 지속되면 만성적으로 신경이 손상되고 나중에는 디스크 같은 원인을 다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픈 만성 통증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게 일반 통증이 만성 통증이 되면 그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죽고 싶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만성 통증의 문제가 계속 신경이 눌리면서 손상을 받게 되다 보면 신경이 통증에 대해서 점점 과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악소리 나게끔 많이 아프고 통증을 크게 느끼는데요. 통증을 느끼는 게 0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3, 4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떡해요. 사실 통증은 주관적인 거여서 다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아파하니? 라고 옆에 사람이 이야기가 참 어려울 텐데 그 문제가 되는 원인을 다 제거했는데도 아프다. 이거는 정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환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아프다고 하셨을 때 영상의학적 검사, 뭐 초음파라든지 MRI랑 비교를 했을 때 치료를 다 끝내고 나면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영상의학적으로는. 그런데 증상은 비슷하다고 하시거나 오히려 더 점점 심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30% 정도의 환자분들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일상생활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일상생활도 그렇고 잠을 하루라도 편하게 잤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마약성 진통제는 중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만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아플까. 제가 한마디 더 보태보면 이 통증이라는 것은 신경세포가 통증, 즉 통증 감각을 뇌로 보내서 뇌에서 느끼는 건데 이 신경이 고장이 나면 치료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성 통증으로 장기적인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강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계속 느껴지다 보면 우리 뇌가 이 통증을 아주 각인하게 돼요. 그래서 뇌 속에 통증 스위치가 켜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번 켜지면
다른 이제 문제를 해결해도 회복이 되지 않고 꺼지질 않아요. 계속 영구적으로 이 통증 스위치가 켜져서 통증을 계속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성 통증으로 가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무섭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제가 평소에 목이랑 어깨가 좀 너무 아프거든요. 라운드 숄더에다가 좀 거북목이 있는데 이렇게 체형이 틀어진 것들은 신경이 눌려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아파요? 지금도 좀 아파요. 아침이면 늘 일어나고. 만성 통증 예, 때문에. 당연히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가 생기면 목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고 어깨가 말려서 위쪽에 있는 승모근과 같은 목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타이트해져서 신경이 쉽게 눌릴 수 있습니다. 신경이 눌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팔꿈치를 지나는 척골신경의 초음파 사진인데요. 1번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신경이 뼈와 근육 사이를 지나면서 눌려서 이렇게 좁아진 부분이 네. 보입니다. 반 정도 줄었네. 그리고 2번으로 표시된 곳은 신경의 앞부분인데 눌린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어올라서 두꺼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고 손이 저리거나 때로는 쥐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 다른 분의 척골신경 초음파 사진인데요. 동그라미 부분을 보면 주변에 조직과 붙어서 신경을 구분할 수 없는데 이렇게 주사 바늘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눌리거나 열어주시네. 밀착돼 있는 신경을 맞습니다. 주사로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신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신경 박리술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제가 다 살겠어요 지금 보니까. 시원하다. 완전히 그냥 쫙 붙어 있던 걸 지금 그러니까요. 저렇게 주사로. 와. 이렇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신경을 열어주는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신경을 누르는 근육의 띠들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으면 이런 치료조차 쉽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통증도 간과하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엎드려 잤거든요. 엎드려 잤어요. 그럴 때. 엎드려 잤는데 네. 팔이 안 움직이는 그래.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는 요골신경을 머리로 누르신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넘게 안 움직였어요. 이렇게 한 번 했다고 몇 시간을 주무셨길래?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잤는데 이러고 8시간을 자면은 눌릴만도 하죠. 팔이 안 움직이는 거야. 네. 다음날 공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랩을 일부러 지금 그런 줄 존재해요. 알겠지. 그 영상이. 이렇게 랩을 하는 영상. 실제로 이렇게 원인이 명확하면 위치도 찾기가 좋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 몸의 전신의 그 감각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통증에도 더 민감해지셔야 할 것 같고요. 만성 통증, 정형외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네. 거론되는 다 질환들이 대부분 다 정형외과나 그렇죠. 신경외과 질환들, 뭐 다른 질환들도 있겠지만 많을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 연골 연화증, 연골판 파열,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회전 근개 파열 이런 퇴행성 질환이 생기면 일단 이게 저절로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만성 통증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을 테고, 그리고 어쨌든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나 아니면 수술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통증 스위치가 켜져서 그래서 만성적으로 통증이 쭉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통증이니까 참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절대 방치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민지 씨가 신경질 내는 것도 이해가 가네. 만성 통증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주간 같은 통증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제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통증의 원인이 신경이 이미 손상이 된 만성 통증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신경을 누를 수 있는 원인들, 근육이나 디스크, 협착증 이런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자세를 바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근육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운동 등을 꾸준히 하셔서 신경을 쭉 펴주면 통증이 상당히 완화되고 만성 통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통증을 잡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다. 편안해 보이시다. 와, 드디어 활짝 웃으셨어. 자, 오늘의 몸신 다시 모셨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번 더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브라보 유어 라이프.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건강한 인생을 응원하는 재활 트레이너 이중용입니다. 제가 목하고 어깨가 정말 꾸준히 너무너무 아파요. 저처럼 정말 오래됐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프다 말다 한 사람도 가능성이 있나요? 어렵죠? 가능하고요. 그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곳이 어깨 그리고 이렇게 허리 두 부위로 보통 나뉘는데요. 이 두 곳에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어깨에 생기는 흔한 문제죠. 오십견, 회전근개, 석회, 그리고 힘줄. 어떤 질환이든 기간이 얼마나 됐든 상관없이 이 운동 하나로 통증을 잡을 수 있고요. 또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 협착증,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생긴 좌골신경통,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맞는 게 운동 동작이라는 말씀이고. 맞는 동작.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네. 뭐 앞서서 그 팔이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안 올라가셨던 그렇지. 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그런데 그분이 며칠 동안 닷새. 5일 동안 운동을 해서 팔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간단하게. 근데 한 번만 운동을 해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게 우리는 그게 궁금하다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딱 한 번만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올해는 못 하실 거예요. 정답! 오늘 뭔가를 보고 싶으신 거죠? 정말 여기에. 나는 이 자리에서. 알겠어요. 웬만해서는 의심을 안 하는데 오늘은 정말 의심이 많이 이 가요. 자리에서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요? 그렇죠. 저희도 뭐 이 자리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한 방에. 네, 물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효과라는 거는 상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운동으로 귀까지 붓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래서 이 동작 자체는 꾸준히 반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통증이 사라지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본인의 컨디션을 확인해 주시면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혹시 그 운동이 되게 힘들고 강도가 높은 운동이 아닐까? 좀 어려워. 저희가 막 약간 이런 동작들 봤잖아요. 이게 잼잼. 낚시인 거죠. 이것만 그게 시작이구나. 보여줄 거예요. 여기 쉬운 동작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알고 보면 막 어디 막 올라가고 막 극기 훈련처럼 그런 운동이 아닐까 저는 좀 의심스럽네요. 아직. 그걸 산에 가서 포기야. 하는 거다. 포기. 아닙니다. 영상으로 보신 동작들로 운동을 할 거고요. 저와 함께 운동하신 분들 중에 80대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 운동은 부상의 위험이 낮고요. 통증을 일으키는 문제의 근육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컨디션을 올려주는 효율적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로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네. 80대 분들도 저렇게 하신다니까 저는 아직 몸은 80대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오늘 뭔가 좀 또 얻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 운동 굉장히 못 하시잖아요. 운동을 못하는 게 안 해봤어요. 예. 혹시 솔직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어디 불편한 데 없습니까? 네, 전혀 없습니다. 통증 부위, 뭐 운동을 하고 하나도 나면 없나요? 늘 어디가 아프다. 아픈 데가? 저도 사람인지라 예. 아까 슬리피 씨처럼 네. 뭐 한쪽 손을 개고 잔다거나 소파에 이제 기대서 있다 보면 뭐 허리나 어깨가 조금씩은 불편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운동을 하곤 합니다. 이거 대체 무슨 운동이길래? 본인도 한대. 자, 역시 또 어깨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서 이분 한번 운동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불편하신 사례자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우선 본인 소개해 주시고 지금 어깨 어떤 상태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네, 분당에서 온 62세 하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제가 이 한 6개월 정도 이 왼쪽 어깨 관절이 통증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팔을 좀 뻗으면은 이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얼마 전 최근에 이제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지나면서 그 표가 나왔는데 그게 저 위에서 나왔어요. 이쪽으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뻗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뽑은 적이 있어요. 그 뒤로부터 너무 아파서 이제 이쪽을 사용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왼쪽이 아프시면 진짜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주차요금 정산할 때 기계 쓸 때도 이게 잘 왼쪽으로 안 되니까.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네, 병원은 오른팔이 6, 7년 전에 왔었어요, 이게. 오른팔이 아프셨었어요? 네네.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저절로 한 몇 년 지나니까 낫더라고요. 몇 년? 저절로 한 몇 년 지나니까 낫더라고요. 몇 년? 몇 년이나 자연 치유하셨네. 이게 남자분들이 뭐 조금 아프다고 어디 병원 안 가시니까.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상태가 그 가만 놔둬서는 될 것 같지가 않은. 통증이 훨씬 더 하신 예, 거예요? 훨씬 더. 우리 선생님 계시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예. 그러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을 올리는데요. 불편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죠. 여기죠. 예, 내리시고요. 다음번에는 팔꿈치를 몸에 붙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펼쳐볼 겁니다. 저거 제가 병원에서 했던 여기서 아프시죠? 예. 자, 이거 잠깐만요, 선생님. 네. 이걸 한번 이동자로 보시면은 이게 옆으로 보시면 팔꿈치를 거의 지금 상태에서 더 안 되세요. 팔을 옆으로 펼쳐서 이렇게 들 수 있는 만큼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쭉 들어서 올려서 가능한 데까지 쭉 올려보세요. 역시. 왼쪽 팔에 통증이 있으신가요? 예. 좋습니다. 내리셔도 됩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쭉 올려보시고요. 앞으로 나란히를 하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쭉 올려보시고요. 시작부터 거기서 90도밖에 안 올리시면요. 되네. 네, 내리셔도 됩니다. 지금 몸 상태를 가동 범위만 갖고 간단히 봤을 때 50견이 있으십니다. 물론 50견이 있으면서 지금 통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또는 다른 문제가 동반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50견은 일단 있으십니다. 자, 지난번에 오른쪽은 절로 나와서 병원을 뭐 안 갔다. 이번에는 병원을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예. 이렇게 단호하게 안 가시는 이유가 뭐죠? 일이 바빠요. 남자분들은 다 일이 아니 바빠요. 오른쪽이 났었으니까. 자연 치유를 바라고. 그래도 지금 너무 안 가시네. 뭔가 단호하고 또 본인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딱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몸신을 찾아주셔서 반갑고요. 오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통증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지금 막 TV 앞에서 딱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운동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통증 해방 운동, 어깨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어깨 펴고 잼잼잼, 어깨 펴고 잼잼잼입니다. 진짜 잼잼잼 할 건가? 아까 영상에서 저희가 이거 봤거든요. 그거예요. 그 애기들이 하는 거? 아니 근데 동작이 너무 이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걸로 뭐 갑자기 모든 어깨 통증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럴 이건 리는 유치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애들이 그래서 어깨가 안 결리나 보다. 자주 하니까 요거. 또 어려운 걸 하면 어려운 거 한다고 뭐라고 하고 쉬우면 또 너무 쉽다고 지금 불만이겠냐. 입만 살았지. 네, 잼잼잼 운동이 맞고요. 이 운동의 목표는 어깨에 혈액순환을 보내주는 건데요. 이 잼잼잼이라고 하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일종의 펌핑 역할.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있는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어깨 주변에 혈액순환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작은 아주 간단하고요. 먼저 양발은 되도록 모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펴서 손바닥을 앞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양옆으로 팔을 들어 올려주시는데 통증이 계신 분들은 멈춘 곳에서 그냥 그대로 멈춰 있으시면 돼요. 이 운동은 절대 억지로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통증이 있으면 그 위치에서 멈추고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중지 손가락이
어깨 높이 선상까지 올 수 있도록 올려주셔서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와주시면 이제 견갑골이 쭉 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손바닥의 위치만 마주 볼 수 있도록 한 번, 바닥을 볼 수 있도록 한 번, 그리고 손바닥이 하늘 볼 수 있도록 한 번. 이렇게 세 동작을 가지고서 운동을 할 거고요. 마지막 추가로 잼잼잼 동작을 넣어주시면 이 운동은 끝나는 동작입니다. 한번 옆으로 들어 올려 볼게요. 그만. 네, 지금 정도 위치까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나란히 날개뼈가 조여져 있는 느낌이 나시면 다시 앞쪽으로 천천히 모아서 가슴 앞쪽에 와주시면 돼요. 네, 아주 좋습니다. 손등이 하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엔 돌려주시고요. 방금 한 것처럼 옆으로 나란히 벌리셔서 날개뼈가 조여지는 지점까지 가서 날개뼈가 조여졌을 때 3초 정도 멈춰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똑같이 앞으로 오셔서 엄지손가락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이제 반대로 손바닥이 하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요. 똑같이 옆으로 벌려주시는데 조금 아까보다는 덜 될 수도 있어요.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옆으로 한번 천천히 가보세요. 통증이 느껴지시면 멈춰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 다시 앞쪽으로 똑같이 한번 와주시면 돼요. 네. 은근 되게 힘든데? 은근 되게 힘든데? 자,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유,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팔 내려도 여기서 잼잼이를 해야 되는데 벌 서는 것 같죠? 주먹을 한 번에 쥐었다가 강하게 펴주는 동작으로 8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옆으로 한번 쭉 벌려주시고요. 이거 엄청 운동되는데. 똑같이 8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손등이 하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똑같이 아직 8번. 팔 내리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로 날개뼈가 어깨 힘들어하지 조여지도록 않아? 쭉 어깨 엄청 올려주시고 힘들어가지고. 또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에서 중요한 건 잼잼잼 동작을 할 때 쥐는 동작이 아닌 펴주는, 끝까지 펴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펴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의 꽃, 피크 운동인데요.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아까보다 빠른 속도로 16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아까보다 빠른 속도로 16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손바닥이 앞을 볼 수 있게. 손바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손등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손등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주보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팔을 뻗으신 다음에 누가 잼잼 쉽다고 그랬어? 옆으로 벌리셔서 다시 밑으로 내려주시면 운동은 종료가 됩니다. 한 세트입니까? 네, 이게 한 세트. 어깨 너무 아파. 한 세트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아파요. 지금 우리 하선생님 어떠세요, 느낌이? 여기가 좀 통증이 오는 게, 그러니까 조금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있다. 지금 저는 잠깐만 따라해도 손끝이 지금 뭔가 막 저릿저릿하듯이 열기가. 제가 지금 손이 갑자기 전기 오는 것 같이. 맞아. 네, 찌릿찌릿해요. 네, 이거는 내가 전신순환이라고 하는 혈액순환에서 말초신경을 자극을 시켜서 강력한 펌프 작용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에 의해서 통증들을 좀 개선시켜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까 본 것처럼 그냥 이렇게 힘없이 잼잼잼 하는 거랑 펴는데 힘 주고서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요. 힘이 진짜 이게 많이 와. 잼잼잼하다가 땀 흘리긴 처음이야. 너무 아니, 오 박사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요. 아니, 저 어깨가 힘들어서 내렸어요, 중간에. 아유. 아이고야. 예. 제가 요즘에
왼쪽 어깨 아파가지고 되게 열심히 따라 했거든요. 예. 왼쪽 어깨 아파가지고 되게 열심히 따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도 지금 이 동작을 제대로 익히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불편하시니까 한번 봐주세요. 네. 예. 네, 주먹을 쥐시고 겨드랑이가 조여질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요. 손가락을 넓게 펴신 다음에 손바닥 면이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왼손에 엄지손가락이 뒤로 많이 돌아가게 돼요. 네, 그거를 앞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옆으로 한번 천천히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중지손가락이 어깨선상, 네, 거기까지만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동작을 총 9번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면 돼요. 뭐 이렇게 해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서 갔다가. 자, 이제 잼잼이 동작인데요. 자, 똑같이 손가락 펴고 지금 손이 좀 내려가셨어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지금 손이 좀 내려가셨어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네, 주먹을 한 번에 쥐고 강하게 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손가락을 손등이 막 이렇게 되시는데 똑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볼게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버벅거리게 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 오른쪽이 안 좋으신가 봐요. 손바닥 한 번 더. 다시. 하나, 둘, 셋. 펴주는 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쥐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 네. 펴주는 거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쥐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래. 네. 마비가 와서 동작이 그래, 마비가. 네, 쥐기 시작했기 때문에 펴는 거에 집중하셔서 90도 구부려 주시고요. 조금 더 위로 올려주시면 예. 위를 빠르게 16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여섯, 펴는 일곱, 걸로.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이렇게 손등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오. 야. 되게 열심히 따라 했거든요. 예.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저 진료 볼 때 환자분한테 추천하는 운동이랑 종류가 좀 다른데 아, 종류가. 저는 일단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네. 저희 치료에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많이 쉬셨으니까 한 세트 더 하고 우리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잘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러면 팔을 올려보실까요? 팔을 올려보실까요? 아유. 아. 뚝뚝 소리. 예, 여기서 허리가 많이 안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란히해서 팔을 올려보실까요? 자, 그러면 팔을 올려보실까요? 팔을 올려보실까요? 오! 와! 오! 와! 오! 와! 야! 하루 운동에 예. 와! 자, 야, 많이 좋아. 야, 많이 좋아. 거의 다 올라가셨네. 지금 귀를 거의 덮으셨어요. 네가 활짝 웃으셨어. 어떻습니까? 이게 앞서 오실 때는 진짜 어깨 통증 이야기하시면서 표정도 좀 덜 밝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시면서 불편함이라든가 심한 자극이라든가 이런 거 없었죠? 굉장히 몸이 부드러워져가지고요. 아. 예,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해. 아니,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잖아요. 예, 앞으로도 운동 계속 하셔서 예, 매일 하겠습니다. 예, 더 튼튼한 어깨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저 너무 힘드시면 네. 한 번씩 병원을 찾으시고요. 아, 예. 예, 한혜영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바닥이 앞으로 보기 만들어 쭉 둘, 셋, 그만 다섯, 여섯. 다시 옆에 붙인 다음에
아주 해볼 만한 그런 잼잼이었는데요. 심재훈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운동 자체가요, 목과 어깨, 견갑골과 손 끝에 있는 근육들까지 스트레칭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이 잼잼잼 동작인데요. 혈액순환에 펌핑 역할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육이 오래 수축되어 있으면 혈액이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양 대사가 잘 안 되고 딱딱한 띠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긴 딱딱한 띠는 수축 이완을 하지 않아서 주변 조직들을 잡아당기고 또 그 아래를 지나가는 신경을 누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의 혈액순환을 통해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한 선생님 아까 열심히 안 하셨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 건데. 예, 어땠습니까, 이 운동? 한의학에서는 활혈요법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혈액순환을 조금 더 도와줘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혈로 인한 통증, 즉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 물질을 제거를 해주면서 경직되어 있는 근육의 긴장을 조금만 완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방법으로 다양한 진통작용이 일어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통증을 줄여주는데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잘 적응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성 통증 가운데 또 하나의 대표적인 부위죠. 허리에 관한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은 물론이고 척추 협착증, 또 다리 뒤쪽이 저릿저릿한 좌골신경통까지 통증이 있는 분들이 따라하시면 허리가 개운해지고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는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한쪽 다리를 이제 깁스를 하면서 이제 다리를 돌려서 걷다가 허리가 골반이 돌아갑니다. 골반이 돌아가면서 허리 통증이 엄청 심하게 오고 결국 나중에는 물건 들다 쓰러졌어요. 그 정도로 허리 통증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 허리 통증을 위해서 건강이 더 나아지고 싶지만은 허리 아프면은 운동 자체를 그렇죠. 할 수가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할 수 엄두가 안 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무리하게 운동을 권하기도 어려운 분들이 바로 이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소개받은 그 운동을 꾸준히 해서 효과를 보신 분을 또 모셨습니다. 예,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짝 또 저희가 희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운데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옆에 계신 우리 몸신 선생님을 통해서 허리 통증에 탈출을 한 52세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 잘 걸어오시는데. 아니 허리 아픈 사람 같지가 않네요. 완전히. 몸신 선생님 만나기 전에 허리 통증이 어느 정도였어요? 20, 30보 갔다가 좀 쉬었다가 아마 이렇게 걸어다닐 정도로 힘들었고요. 뭐 앉았다 일어났다 누웠다 잠자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진짜 좋아하시네요. 직장에서 좀 허리 숙이고 허리를 틀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많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허리가 악화가 됐고요. 나중에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1년 정도 이제 산재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찍은 자료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서동석 선생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실까요? 왼쪽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전, 그러니까 다른 마디들에 비해서 일단 색깔이 어둡고, 그리고 밑에 5번하고 천추 1번 사이에 있는 거는 돌출이 많이 되어 있죠. 네. 하얗게 내려가는 기다란 길이 신경이 내려가는 길인데 거의 꽉 막히다시피 좁아져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저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수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소견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최근에 찍으신 저쪽 MRI 보면 일단은 저기 보시다시피 그 신경길이 이제 확 틀어막혀 있던 부분이 쑥 들어가서 이제 길이 열려 있잖아요. 이 영상 소견상에서는 뭐 같은 사람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호전돼 보여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지금 몸 상태는 어떠세요? 뛰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고요. 뛰어요? 심지어 축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축구하신다고. 축구를 하면은 아니 회사는 복귀하셨어요? 네,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근무하고요. 아유, 다행입니다. 와.
하지만 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보통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 경우에는 무리하지 않으시다면 허리 숙이는 동작 정도를 저희가 좀 부탁을 드리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아, 예. 그럼 앞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우. 무리하지 마세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심지어 유연하시네요. 와. 땅을 저기 안 짚으셨고. 되는데. 허리가 안 아픈 사람 중에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저기 안 되는데. 예. 지금 생리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허리 지금 괜찮으셨던 거죠? 네, 괜찮습니다. 네, 이분 말고도요, 또 놀라운 그 경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몸신이 지금 보여주실 그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의 고리를 끊어내고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사례자분이 계셔서 저희가 또 인터뷰로 담아봤습니다. (4년) 전쯤 교통사고 이후에 걷지 못할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다리가 한쪽 다리가 번개 맞은 것처럼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 정도였고 누워서 사실 자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대학원생이고 몸신 선생님한테 한 2년 6개월 정도 PT를 받은 학생입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엉덩이나 다리가 저려가지고 계속 앉아있기가 힘들었고 약간 누워있을 때도 허리가 아파서 쉽게 잠들지 못해가지고 어떤 체형 자체를 바꾸고 싶어서 운동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다리를 끌고 절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저 동작이 도대체 뭔가 박스 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박스 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박스 잡고? 박스 잡고? 저게 과연 운동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좋아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허리가 되게 시원한 느낌이기도 했고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숙이는 데 별로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지 않고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뭐 무리가 없고 스키나 스케이트 같은 것도 같이 겨울 운동도 즐길 수 있고 아이와 가족이랑 같이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허리 아픈 게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까지 올라왔대요. 되게 달라졌고. 제가 궁금한 게 말이죠. 네. 지금 저분들이 지금 다 똑같은 운동을 해서 지금 허리 통증을 해결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씩 다른 이분은 민망한 동작을 시키고 이분은 박스를 이용해서 하신 거 좀 다른 동작인가 그게? 똑같은 운동을 시켰고요.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옆으로 서서 45도 정도 구부린 자세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박스나 무언가 위치를 놓을 때는 내 배꼽 높이에서 가슴 정도 오는 높이에 물체만 있으면 어디서나 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주로 세면대 또는 테이블, 저 같은 경우는 뭐 외출했을 때는 자동차 본넷 이렇게 손만 올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성 통증으로 가는 고리를 끊어줄 통증 해방 운동 두 번째, 허리 통증 탈출 넘버원 운동입니다. 예, 하나면 됩니다. 예, 최고입니다. 네. 이 운동의 핵심은 척추뼈와 척추뼈에 척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코어 근육 중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을 이렇게 늘리면서 제자리를 잡아주고 강화시켜주는 이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아까 민망했다고 했던 부분은 박스를 잡아서 민망한 게 아니고요. 통증이 있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또는 화장실에서 이 동작을 취해서 민망했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동작 설명을 드리면 내가 무언가 물건을 바라보시고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20cm 정도 내 발로 한 족장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서주시고요.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45도 이제 각도로 구부러지는 지점까지 멈춰주시면 돼요. 무릎이 45도 각도로 구부러지는 지점까지 멈춰주시면 돼요. 네. 이때 앞에 있는 물건의 높이는 내 배꼽에서 가슴 높이에만 있으면 어디든 지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과 팔꿈치를 지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혀서 척추를 먼저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간혹 이렇게 구부러지시는 분들 계신데 구부러졌다고 하더라도 고개를 젖히는 힘으로 허리에 아주 작은 압력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첫 번째 동작은 그대로 앉으셔서 허벅지가 90도 되는 지점에 멈춰주시면 돼요. 허벅지가 90도 되는 지점에 멈춰주시면 돼요. 자, 이때는 한 3초 정도 버티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한 3초 정도 버티고 계시면 되고요. 다시 일어나셨다가 똑같이 멈춰서 똑같이 멈춰서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 근육, 다혈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참여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신 다음에 부드럽게 멈춤 없이 4번 정도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하나, 시선은 고개를 바라본 상태로 유지해주시고 셋, 자, 넷 하고 멈춘 다음에는 고개를 숙여서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늘렸다가 살짝만 올려오셨다가 부드럽게 8번 정도 올려주시면 돼요. 셋. 요것도 보기는 쉬워. 요것도 굉장히 힘든 거야. 그냥 보게만 흔드는 것 같거든요.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야. 어려울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 움직이는 동작에 의해서 척추가 늘어나지면서 허리 주변 부위는 스트레칭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안쪽을 잡아주는 근육들은 튼튼하게 강화를 시켜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잼잼이에 이어서 역시 이 동작도 직접 보고 나서 조금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박희순 씨, 아유, 정말 맞는 게스트 박희순 씨를 모시고 이 운동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앞으로 살짝 앞쪽으로 구부려 주셔서 90도에서 45도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아주 좋은데요. 지금 보면 허리가 너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으세요. 상체를 조금만 더 앞으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엉덩이를 뒤로. 그렇죠. 자, 이때 자연스럽게 고개가 숙여지는데 이제 고개는 정면을 바라봐주세요. 시선. 저기를 바라보세요. 네. 아니 지금 약간 여기 손바닥 아니, 팔꿈치 아까하고 올려보세요. 그림이 정말 달라요. 네. 여기 올려주시고 왜 같은 팔꿈치가 안 사람인데 나는 다르죠? 이유는 너무 올라와 있어서 그래요. 조금 더 앉아볼게요. 네, 여기까지만. 45도. 팔꿈치 구부리셔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지금은 허리에 힘들어가는 느낌이 없으실 건데 하늘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하늘이 있어요? 네, 고개를 들려고 이렇게 해주시면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민망하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뒤꿈치가 안 떨어지게 해주시고요. 허벅지가 90도 되는 지점까지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허벅지가 90이요? 네, 허벅지가 수평되는 지점. 의자에 완전히 쭉 앉아. 엉덩이를.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더. 그만. 네, 가만히 계시고 3초. 다시 일어나 주세요. 앞쪽으로 천천히. 네, 똑같은 위치. 그만. 고개. 자, 많이 일어나셨고 시선도 여기 위에 있어야 되고요. 네, 다시 90도까지 2번. 둘 내려가 주시고 엉덩이 더 조금만 더. 됐습니다. 잠깐 멈추셨다가 또 올라오세요. 그만. 여기까지만. 4번 한번 해볼게요. 멈추지 마시고 하나 앉았다가 제가 잡아드릴게요. 좀 더 앉으셔야 돼요. 일어나 주시고. 이렇게요? 네, 둘 앉으셨다가 변기에 앉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어나 주시고. 셋. 크게 생각해 주세요. 네. 일어나 주시고 조금 더 앉아볼게요. 그만. 자, 이제 중요해요. 자, 이제 고개 숙여 깊게 앉아보세요. 쭉 주저앉듯이. 하늘 보면 살짝 일어나시고 좀 늘어나고. 살짝 일어나시고 하늘 보시고 일어나시고 그렇지. 다시 보시고 일어나시고 그렇지. 다시 고개 숙여 앉. 좋아요. 된다. 야, 앉으시고 좋아요. 하나. 된다. 하늘 보면 일어나시고 2개만 더. 고개 숙여 앉아주고 빠르게 하나. 하늘 보면 일어나시고 자신 있게 더. 막 움직여보세요. 그렇죠. 하나. 된다. 둘. 그렇죠. 네. 자라가 이렇게 고개를 내밀면 자라 같잖아요. 손 놔봐요. 손 놔봐.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한번 해봐. 혼자요? 네. 혼자 한번 네. 혼자. 마지막 잘한다. 동작만 혼자 해보겠습니다. 잘하는데요? 엄청 잘하는데? 네, 하늘 보면서 일어나시고 조금 더 앉아보세요. 점점 미끄러진다. 손 미끄러진다. 옳지. 깊이 쭉 앉고. 오. 뭐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애매한데? 아, 더 내려가야 되지 않아요? 아, 더 내려가야 되지 않아요? 두 세트 힘들어, 두 세트 힘들어요. 불태웠어요. 와, 근데 이게 온몸이 운동이 돼요. 온몸이. 그래가지고 온몸 어떤 동작이 더 힘든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아래로 내렸다가 일어나는 거하고.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요. 아까랑 뭐 잼잼 막 이거 했잖아요. 이 동작 쉬워 보이는데 그러는데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스쿼트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요? 스쿼트 그 이상이에요. 진짜요? 앞에 뭘 붙잡는데도. 네. 근데 진짜 꽉 붙잡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요? 버티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데요? 지금처럼 무릎이 아프시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동작은 원의 중심점을 가지고 엉덩이라고 하는 곳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추를 잡고 있는 무릎 주변 부위가 강력하게 힘을 주는 상태여서 무릎의 근육이 일을 하는 동작인 거고요. 정말 무릎에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내가 자세를 잡을 때 찌릿하는 증상들이 나오시는데 그럴 때는 이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혜순 씨는 아프다고 표현했지만 원래 운동을 하면 운동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자극이 올 따름인 거예요. 그렇죠? 박혜순 씨 삐졌어요? 예. 입이 나왔는데. 씨, 지금. 파이팅. 빨리 나왔는데요. 네. 박희순 씨였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슬리피 도전. 슬리피 씨를 대상으로 한번 똑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2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서주시고요. 네. 아까랑 동일하게 무릎을 앞쪽으로 밀어서 천천히 45도 되는 지점, 엉덩이가 뒤로 조금 빠져주시면 될 거예요. 조금 더 한번 앉아볼까요? 무릎을 구부리시면서 조금 더 길어가지고 잘 안 내려가시네요. 자, 이렇게 왔을 때 배꼽 높이 위치하죠? 그럼 충분히 가능한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손바닥 팔꿈치 올려보시고요. 보시고요. 얼마면 어떡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무릎을 붙여서 오세요. 손바닥 팔꿈치 대세요. 팔꿈치까지. 네. 무릎을 꽉 붙이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늘 쳐다보세요.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자, 제가 꽉 잡아드릴 거예요. 칭찬 들었어. 자, 무릎 붙이고 천천히 앉아보세요. 엉덩이가 쭉 그냥 내려가시면 돼요. 90도 되는 지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만. 올라와 주시고. 둘. 무릎을 굽힐 거고. 다시 해볼게요. 하늘 보시고 한 번 더 앉아볼게요. 둘. 쭉 내려와 주세요. 그렇지. 됐어. 그만. 올라오시고 네 번. 하나. 내려가 보세요. 무릎 굽혀. 하늘 보고 내려가 주세요. 올라오시고. 네. 올라오시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무릎 꿇으면 안 되지. 그만. 자, 이제 중요해요. 고개 숙여 쭉 앉으세요. 주저앉으세요. 그냥. 고개 숙여 주저앉으세요. 하늘 보며 일어나시고.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고개 숙여 쭉 앉으세요. 주저앉으세요. 그냥. 고개 숙여 주저앉으세요. 하늘 보며 일어나시고.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유, 이거 안 됐다.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이거 뭐 자리 잡았네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자리 잡아? 일어나야 돼, 이제. 하늘 보면서 일어나 보세요. 하늘 보면서. 그만, 여기까지. 했어요. 네. 자, 네 번만 고개 숙여 앉았다가 하늘 보며 일어났다. 하나. 일어나시고. 고개 숙여 앉았다가 하나만 더 하늘 보며 일어나 주시고. 힘들겠다. 일어나시고. 그렇지. 일어나시고. 그렇지. 쭉 일어나세요. 또 가능하시겠어요? 네 번 했어, 그래도. 시원해? 어디예요, 하고 나니까. 자극 부위가? 저는 그 아까 무릎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허리랑 허벅지. 특히 마지막 동작할 때 허벅지에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요. 잘한 건가요? 네, 운동을 정확하게 하신 거고요. 네. 완벽해. 이제 움직임을 보면 마지막에 앉을 때 골반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이 있었는데 허리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움직임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을 통해서 그 움직임의 변화를 보면서 아, 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슬리피가 생각보다 잘해서. 그러게요. 예. 저도 잘해요. 어깨 그리고 허리 효과 좋은데요. 예,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 많이 아프신 분들이
가벼운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간단한 동작들을 통해서 통증들에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혜준 씨 오늘 네. 또 그래서 운동 제대로 2가지 또 배워가지고 갑니다. 몸신 덕에 오늘도 굉장히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계절 고정이니까요. 네. 다음 봄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요. 봄까지 통증 없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근육도 많이 빠지고 관절도 굳고 젓가락 들 힘조차 없어지시게 될 겁니다. 젓가락 드는 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다 되는 건데 이거? 손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로 들어야 합니다. 엉덩이로요? 테스트 들어갑니다. 어머! 아 이게 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젓가락을 들 수 있는 힘은 물론 슈퍼 면역 물질을 만들어주는 운동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쫙 모여요. 너무 신기해요. 스마일이즈 굿! 채널 A